그리고 사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1346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2년 7월 14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2년 6월 16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이민년 정미월 무진일이 되겠고요. 일진은 무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사주 명식은 일간은 무토일간이 되겠고, 무토일간이 태어난 월령은 미월이 되겠습니다. 자, 미월에 무토가 태어나게 되면 어떻게 사주를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일간, 무라고 하는 일간, 무라고 하는 천간이 되겠고요. 10개의 천간 중에서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라고 하는 10개의 천간 중에서 무라고 하는 것은 5번째 천간이 되고, 오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무는 흙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 즉, 무라고 하는 것은 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토 이렇게 읽어주시면 되겠고요. 흙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이 무토입니다. 자, 토라고 하는 것은 또 하나의 토가 있습니다. 기토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은 내일 공부하게 되는 것이고, 얘도 또한 흙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은 똑같은데 무토라고 하는 흙과 그 다음에 기토라고 하는 흙이 차이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공부하는 무토라고 하는 것은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토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내일 공부하게 되는 기토라고 하는 것은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음토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공부하는 무토는 양토라고 하는 양의 성질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내일 공부하게 되는 기토라고 하는 것은 음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양이라고 하는 것은 크다라고 하는 개념이고요. 상대적으로 음은 양에 비해서 작다가 되겠죠. 무토는 예를 들어서 양이 넓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봤을 때 음은 양의 상대적인 개념으로서 넓지 않은 것이니까 조금 작거나 좁은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무토라고 하는 양토는 큰 개념의 토가 되겠죠. 무토라고 하는 것은 큰 개념입니다. 작은 개념이 아니라 큰 개념의 토가 되는 것이고, 상대적으로 음토인 기토라고 하는 것은 작은 개념의 토가 되겠죠. 작은 소의 개념이죠. 작은 개념의 토가 됩니다. 그래서 무토라고 하는 개념, 기토라고 하는 개념 이렇게 차이가 있고요. 또 무토라고 하는 것은 물기가 없는 건토라고 하는 토라고 하면 기토라고 하는 것은 습기를 가지고 있는 습토로 이렇게 보게 됩니다. 지지로 진술 축미토 중에서 진토, 축토가 습토가 되고, 술토, 미토가 건토라는 것은 명리 공부를 조금 하신 분들은 금방 이해하실 수가 있는데, 천간으로 놓고 봤을 때 무토하고 기토 중에서 양토인 무토는 건토가 되고 기토는 습토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잠깐씩 까먹거나 잘 기억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도 매우 중요한 개념이 되다 보니 무토, 건토, 기토, 습토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또 무토라고 하는 것은 물상에 비유를 하게 되면 무토라고 하는 것은 고황토라고 해요. 고항토라고 해서 큰 산이라든가 큰 평야라든가 아니면 광야 같은 아주 무지막지하게 큰 개념을 말한다. 우리나라 예를 들어서 김해평야 이런 것들도 물론 무토로 보지만 요것보다도 더 큰 시베리아 벌판 같은 거, 만주 벌판 같은 거, 우리나라 한반도에 막 너댓 배, 10배 넘는 그런 엄청난 크기의 큰 광야를 무토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작은 논밭 같은 개념은 그냥 기토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또 기토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무토가 고황토라고 하면 기토는 전원토라고 하거나 아니면 담장토라고 해서 전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논밭, 작은 논밭, 원은 이 동산 원자죠. 정원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작은 과수원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모두 기토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담장토라고 하는 것은 담장 안에 있는 토니까 뭐예요? 텃밭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분토라고도 표현하죠. 분토라고 하는 개념은 어떤 개념? 그죠? 화분에 담겨져 있는 물기가 있는 비옥한 그러한 토를 갖다가 기토, 분토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죠. 그래서 무토라고 하는 것은 큰 개념의 토가 되니까 후중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 후중하다라고 하는 것은 땅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쌓이게 되고요. 쌓이다 보면 그건 산을 이루게 되고 또 넓어지면 광야를 이루게 되는데, 땅이 많아지게 되면 땅이 차곡차곡 쌓이게 되면 땅이 막히게 되죠. 후중이라고 하는 뜻은 두텁다, 무겁다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흙이 많아지게 되면 울체되고 막히게 된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토일간은 신왕하게 되면, 그래서 막히거나 울체되는 것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양목인 간목으로서 무토를 소토 내지는 소벽해 준다라고 했죠. 땅이 막히지 않고
좋고 잘 트이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간목의 역할이 됩니다. 선생님, 그러면 을목은 토를 소토하는 공력이 어떻습니까? 없습니까? 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면, 큰 산을 갖다가 작은 잔디를 심어놨다고 해서 그 큰 산에 소토가 된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죠. 큰 산에는 나름대로 큰 나무들이 질비하게 심어져 있어야지만 토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지, 작은 풀 몇 개 있다고 해서 을목의 용도가 크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무토라고 하는 것은 왕하면 왕할수록 을목을 쓰는 것이 아니라, 정관인 을목을 쓰는 것이 아니라 간목으로서 무토를 소토해준다. 큰 산이 있으면, 넓은 들판이 있으면 거기다가 아주 좋은 나무를 식재해서 토로서의 용도가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고요. 간목만 있어서는 안 되고, 무토라고 하는 것은 수화를 같이 써야 되는 것인데, 그래서 수라고 하는 것은 물을 뜻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화라고 하는 것은 따뜻한 온기를 뜻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무토일간이 태어난 월령 미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월이라고 하는 것, 절기로는 소서와 대서로 이렇게 구분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소서를 기준으로 해서 5월에서 미월로 넘어가는 기준이 바로 소서가 되는 것이고요. 또 대서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한기가 본격적으로 발생하느냐 발생하지 않느냐는 또 대서를 기준으로 보게 됩니다. 제가 저번에 5월에 이제 하지를 기점으로 해서 하지를 기점으로 해서 일음이 희생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미월 중 대서가 지나면서 이때부터 금수의 기운이, 금수가 진기하는 걸로 이렇게 실질적으로 이제 한기가 발생하는 것으로는 이제 눈에 띄게는 이제 대서를 기준으로 해서 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서 대서라고 하는 개념, 이렇게 이 정도 기본적으로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미월이라고 하는 것은 4오 미월이라고 해서 일단 여름이 되겠습니다. 여름이라고 하는 것은 추운 계절이죠. 매우 뜨겁고 고온하고 건조한 시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월, 5월, 미월은 마치 사하라 사막과 같이 이해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 4, 5월과 5월은 여기는 화왕절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미월은 이제 화가 왕한 계절이기는 하지만 화보다는 미월은 토가 왕한 토왕절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중요한 것, 진술충미월이 모두 토왕절이기는 하지만, 이 진토라고 하는 것은 인묘진 동방에 있는 토이기 때문에 기후 자체가 따뜻하고 물기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갯벌 같은, 뻘 같은 그런 개념이죠. 그래서 진술충미토 중에서 가장 생명력도 있고 어떤 생명체가 잘 자랄 수 있는 그러한 토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진토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미토라고 하는 것은 사우미, 남방, 화, 여름에 있는 토이기 때문에 마치 사하라 사막의 뜨거운 모래 벌판 같은 개념, 또는 여름에 백사장 가게 되면 물기를 머금지 않은 그냥 뜨거운 햇빛을 받아서 뜨겁게 달궈져 있는 그러한 모래 같은 개념이죠. 그래서 미토는 건토이면서 어떤 또 열기를 가지고 있는 열토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여름에 백사장 가서 바닷가 같은 데 가죠. 물기가 있으면 상관이 없겠지만 물기가 없는 모래 백사장 밟으면 굉장히 뜨겁습니다. 여기에 피부가 약한 어린 아이들이라든가 아가씨들 잘못 살에 대했다가 하면 살에 화상을 입을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뜨겁죠. 그것이 바로 미토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미토라고 하는 거니까 그런 열토니까 생기와 생의가 있는 땅입니까? 없는 땅입니까? 생기가 없는 그러한 땅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땅이 생기 또는 생의, 내가 한번 살아보고자 하는 생기가 있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반드시 물을 주어야지만 그 땅에다가 하다못해 화초라도 하나 심는다거나 깻잎이라도 한 포기 심을 수가 있는 것인데, 물이 없다라고 봤을 때는 절대 이 미토에서는 생기가 없기 때문에 화초가 자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꼭 명심해 두시고요. 또 미월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토가 왕한 그러한 계절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내일도 마찬가지겠지만 오늘은 무토, 내일은 기토일간이 미월에 태어난 그러한 사주 명식인데, 무토가 미월에 태어나도 또는 내일 기토가 미월에 태어나도 토 입장에서 미월은 어떻다? 월령을 얻었기 때문에, 월령을 득했기 때문에 신왕사주가 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무토가 미월에 태어나게 되면 쉽게 말하면 무토가 왕하기 때문에 그 높은 산이, 굉장히 높은 산 또는 아주 매우 넓은
광야와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산 또는 그 광야가 어떻게 돼 있어요? 매우 메말라 있다. 메말라 있어서 땅이 건조해져 있고 마치 사막과 같은 그런 환경에 처해져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사람이 살 수 있을까요? 동물이 살 수 있을까요? 하다못해 작은 화초 하나도 살기가 어려운 그러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미월의 무토라고 하는 것은 왕에서 땅은 넓지만 물기가 없어서 거의 생기를 잃은 그런 땅이죠. 일단 무토라고 하는 것,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무토는 왕하게 되면 후중해져서 막히게 되니 반드시 간목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무토를 소토 내지는 소벽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 원칙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단 한 가지, 미월에 무토가 왕하는데 간목을 쓸 때 만약에 이 사막에서 간목에 물이 없다라고 하면 이 나무는 어떤 나무입니까? 연상을 해보세요. 사막에 뜨거운 모래가 있는데 나무 한 그루가 있는데 물이 없다. 그 나무는 말라서 죽어 있어서 형체만 있는 그러한 나무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 나무가 무토를 소토할 수 없겠죠. 겉으로 봐서는 숲이 있는 것 같은데 가서 봤더니 물이 없어서 그 숲이 다 말라서 버려져 있는, 못 쓰는 그런 숲이 되는 겁니다. 이러한 사주가 생기가 있을까요? 생기가 있을까요? 어떤 싹도 자랄 수가 없죠.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생식이 불가능하다. 즉 아이 갖기가 어려워진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보셔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무토가에서 간목을 쓸 때는 반드시 뭐를 같이 써야 된다. 물이 없으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개수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이 개수를 간목으로서 무토를 소토할 때 개수가 있다라고 하면 이 개수라고 하는 것은 간목을 윤목해주죠. 간목이 말라 죽지 않도록 간목의 뿌리를 배양해서 간목이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고요. 또 개수는 건토, 무토는 기본적으로 건토, 마른 땅이라고 했죠. 마른 땅에 나무 심어도 잘 자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토가 개수를 보게 되면 무토의 마른 땅에 물이 들어가서 무토를 갖다가 윤택하게 해준다. 그죠? 땅은 윤택해야지만 생물이 살 수가 있죠. 윤택하게 해줘서 무토를 갖다가 윤토해준다. 토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또 미월은 토왕절이 있기는 하지만 4, 5, 미월 즉 여름이기 때문에 매우 뜨겁고 무덥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조후의 역할까지 같이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토가 왕에서 간목을 취용하는 것은 용신으로 취용하는 것이지만 그 용신이 힘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개수라고 하는 것으로서 간목을 보좌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간목이 둘 중에 만약에 미월에 무토가 태어났는데 하나가 없다. 그러면 간목이 없는 게 좋을까요? 개수가 없는 게 좋을까요? 이 경우에는 간목은 없어도 상관없어요. 이때는 일단 뿌리 있는 개수를 얻게 되면 그래도 무토로서의 용도가 있게 되는데, 만약에 간목은 있는데 개수가 없다? 이거는 아무런 쓸모가 없는 불모지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경우에는 차라리 물은 있는데 간목이 없다. 그러면 물이 있는 데는 무조건 풀이라도 자라게 돼 있거든요. 해서 미월의 무토가 수를 얻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만은, 수를 얻은 상태에서 간목을 얻게 되면 이건 금상첨화가 되는데, 만약에 수가 없는 간목은 용도가 없게 되겠죠. 그러면 선생님, 간목이 용신이 아니라 개수가 용신 아닙니까? 아니죠. 무토라고 하는 것에 용도가 있기 위해서는 간목은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간목을 용신으로 쓰게 되는데, 그 용신을 이 효과적인 어떤 쓰임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얘를 보좌시켜 주는 거죠. 대통령 있죠. 대통령이 있는데, 당연히 얘가 용신이라고 하면 대통령을 보좌하는 보좌관들이 있습니다. 대통령의 대가리가 예를 들어서 빠가야로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머리가 나쁘면 그 보좌관이라도 똑똑하면 되는데, 보좌관도 이제 예를 들어서 멸치대가리 같이 생겼다 이렇게 생각하면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간목도 뿌리가 있어줘야 되는 것이고요. 그를 보좌하는 개수도 똘망똘망 해줘야지만 이 국가가 어떻게 돼요? 좋은 국가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해하기가 좀 쉬울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오늘의 명식과 생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명식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식은 무토일간이 미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일단 격국이라고 하는 것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격국이라고 하죠. 격국이라고 하는 것, 일간과 원령과의 관계를 살펴 사주 전체적인 짜임이 어떻게 짜여져 있느냐를 놓고 보는 것이죠. 오늘 무토라고 하는 것은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토가 되겠고요. 월지에 있는 미토는 음토가 되겠습니다. 양 대 음의 관계가 성립이 되는 것이고, 토가 토를 만났기 때문에, 양토가 음토를 만났기 때문에 저거는 겁재가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무토가 미를 봤다고 해서 겁재격이냐 이렇게 보지는 않고요. 그냥 걸록격도 아닌데 그냥 이거는 제가 그냥 이렇게 씁니다. 준 걸록격에 준해서 본다라고 해서 준걸록격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일단은 무토가 미월에 태어나게 되면, 무토가 4월, 5월 또는 진술, 충미월에 태어나게 되면 무토 일간이 굉장히 왕합니다. 신왕사주가 되는 것이고요. 무토는 왕하게 되면 울체되고 적체되고 막히게 되기 때문에 간목으로서 소토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미월이라고 하는 계절의 특징, 여름이죠. 여름이면서 고온 건조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간목만 써서는 안 되고 반드시 물이 있어줘야 되고, 이 수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뿌리가 있어줘야 되는 것이지, 천간에 개수 한 점 딸랑 있고 지지로 뿌리가 전혀 없으면 개수는 사막에서 가끔 보인다는 신기루와 같은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월의 무토라고 하는 것은 칠살 간목과 재성인 개수로서 배합을 하는 것이 가장 가장 적절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연지를 보게 되면 인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인목이라고 하는 것은 지지의 인목은 천간의 간목과 같죠. 천간으로 간목이 투출해야지 공력이 더 크지만, 만약에 천간으로 간목이 투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지지의 인목 정도, 이 정도만 있다 하더라도 원등이 무토를 소토할 힘과 어떤 공력 정도는 가지고 있다라고 보는데, 역시나 미월은 고온 건조한 마른 땅이 즐비해져 있는 그러한 건조한 땅이기 때문에 나무만 있어서는 안 되고 뭐가 필요하다? 물이 있어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월간에 이렇게 정화라고 하는 것이 투출되어 있는데, 제가 이거 준걸록격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좀 얘기가 좀 달라지는 것이, 미토라고 하는 것 안에는 정화, 이렇게 목, 그 다음에 기토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만약에 미중에 있는 요 정화가 이렇게 투출하게 되면은 요거는 정인격이 돼요. 정인격에 화토가 왕하죠. 무토가 미월에 태어나게 되면 일간 자체가 왕한데 다시 정화로서 무토를 생존해 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괜히 땅을 더 건조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정인격이긴 하지만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물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만약에 정화가 아니라 을목이 이렇게 투출하게 되면 이거는 격이 걸록격도 아니고 정인격도 아니고, 이거는 정관격으로 이렇게 보게 되는데, 일간이 너무 왕하고 을목이 투출하게 되면 관이 약하기 때문에 왕한 일간무토가 관을 무시해 줄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토가 비월에 태어나게 되면 이렇게 격은 뭐 그냥 예를 들어서 준걸록격 또는 정인격 또는 정관격까지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정화가 투출되어 있어서 미월에 정인격이 되겠죠. 임수가 연간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임수를 써야 돼요. 왜냐하면 개수가 없다라고 하면 임수라도 있어서 무토를 윤토하고 미토도 윤토하고 조후하면서 목을 생조해 주어야지만 사주가 원활해질 수 있겠는데, 이 임수를 써야 되는 상황에서 정화가 있어서 임수를 묶어버리면 용신까지는 아니더라도 임수를 아주 유용하게 써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임수를 갖다가 묶어버리게 된다. 기반시켜 버리게 된다. 묶어서 못 쓰게 만든다. 묶어서 힘이 없도록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화도 묶여서 정화로서의 용도, 쓰임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임수도 나름대로 임수로서의 용도가 없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지에는 진토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봤죠. 진토라고 하는 것은 지지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술축미 토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습토라고 하는 것은 진토와 여기서 축토를 습토라고 하는 것이고요. 건토라고 하는 것은 미토와 술토라고 하는 것이 건토가 되겠습니다. 오늘 일지는 진토죠. 진토 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진토, 여기에 진토가 오느냐 또는 술토가 오느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글자 한자 차이지만 얘는
마른 땅이죠. 이렇게 보게 되면 임수가 정화에 묶여져 있잖아요. 그러면 이 땅은 굉장히 척박하고 메말라 있는 아주 생기가 없는 땅이 되어 버리는 것이지만, 그래도 여기에 진토라고 하는 습토를 본다라고 하면 굉장히 뜨겁긴 뜨겁지만 저 한 귀퉁이에 물기를 가지고 있는, 습기를 가지고 있는 그런 땅이 한 귀퉁이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풀이 자랄 수 있다라고 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명식에서 이게 무진이냐 또는 무술이냐에 따라서 글자 하나 차이지만 큰 차이가 있다. 무진토는 그래도 그 진토 안에다가 농사 져서 밥을 먹고 살 수 있지만, 무술은 농사질 땅조차 물기가 없어서 농사 자체가 불가능한 그런 땅이 되기 때문에 무진과 무술. 그래서 지지로 술토와 진토는 그러한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생시는 어떤 생시를 얻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생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미월의 무토가 왕하고요. 또 미월이라고 하는 것은 화도 왕하지만 마른 땅, 토가 왕한 계절, 무토가 굉장히 왕하다. 간목으로서 소토하고 수로서 목을 생조해 줘야 되는데, 임수가 투출이라고 말해야 되겠죠. 진에 불을 뒀으니까 투출되어 있지만은 정화가 있어서 기반시켰기 때문에 요거는 용도가 없고요. 임목도 수가 부족하게 되면 목으로서의 용도가 떨어지게 되죠. 일단 어찌됐건 작든 크든 간에 습토인 진토를 얻은 것만큼은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이고요. 진토를 얻었다고 해서 엄청 좋은 건 아니고, 그래도 내가 물기는 가지고 있는 땅이다 정도, 요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시에서는 금을 다시 본다거나 또는 다시 수를 봐서 저 수가 좀 살아나야지만 이 사주가 조금 더 원활해지고 윤택해질 수 있는 것이고요. 만약에 화토를 다시 본다라고 하면 이 사주는 좋지 못한 사주가 되어 있죠. 이 중에서 가장 좋지 못한 생시라고 봤을 때는 임술시가 된다라고 하면, 그래도 얻었던 이 진중 개수가 진술 상충 땡 때리면 제 아무리 임수 두 개가 천간이 있다 하더라도 얘는 묶여서 못 쓰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시간에 있는 이 임수도 여기에 뿌리를 둬야 되는데 진중 충 때려버리면 진중에 있는 개수가 매몰돼 버리죠. 그러면 임수의 뿌리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 운세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남녀 불문하고 금수운으로 가야 되죠. 남자로 태어나게 되면 그나마 이렇게 금수운으로 가는 것이고, 여자로 태어나게 되면 대략 난감한 운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남자로 태어났다 하더라도 무신대운 중에는 인신상충이 걸리기 때문에 매우 불합리하고요. 또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것, 일시지로 충하는 것은 여러분들 가급적 제가 권장해드리는 생시는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임자시가 되면 그래도 좋은 거는 자진합수가 되고, 임수 투출하게 되면 이 정도 되게 되면 수의 기운이 나름대로 있게 된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 되게 되면은 제가 봤을 때는 금수운으로 가기보다는 이 정도 되면은 목화운으로 가도 제가 봤을 때는 나쁘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보게 되고요. 개시도 마찬가지로 시지에서 해수를 보게 되겠고요. 개수 투출되어 있죠. 물론 이제 자꾸 무토하고 개수하고 뭘 한다? 합을 하려고 하죠. 임수 정화가 합을 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무토 개수가 자꾸 합을 하려고 하죠. 다 이렇게 볼 수도, 두 개 정도 가지고 다 합은 아니지만은, 일단 개수가 일간 무토가 개수하고 합을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썩 좋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임자시, 계시 중에 어떤 게 더 좋습니까? 당연히 저는 임자시를 선택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경신시 같은 경우도 나쁘지 않은 것이 왕토의 기운을 금이 설해 가지고 수를 생해주는 구조가 됩니다. 그러면 선생님, 경신시가 좋을까요? 신유시가 좋을까요? 저는 신유시보다는 경신시를 더욱 좋게 보는 것은, 신유시는 진유합금 금이 왕해지는 것이고요. 경신시는 신중에 있는 임수를 품고 있기 때문에 공력이 경신시가 신유시보다는 월등히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갑인시 같은 경우는 미월에 무토가 왕하기 때문에 간목으로서 소토한다라고 했는데, 자, 이 간목은 약한 간목일까요? 왕한 간목일까요? 이 간목은 굉장히 왕한 간목이, 잘 보세요. 월령 미의 월령에도 통근하죠. 일지 진토에도 통근하죠. 연의 임목 있죠. 시의 임목 있죠. 이거 굉장히 왕한 그러한 토가 됩니다. 그리고 그렇다 하더라도 수는 살아나야 되겠습니다. 수가 살아나야지만 무토가 건토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수가 살아나게 되면은 뭐가 문제가 되면 목이 너무 왕해진다라고 하는 그런 단점 아닌 단점이 있다. 그런데 이게 화운을 가게 되면 수기가 부족하게 되고요. 또 예를 들어서 금순으로 가게 되면, 특히 수운으로 가게 되면 일간은 약해지는 반면에
관살이 왕해지기 때문에 이 또한 제가 봤을 때는 썩 그렇게 좋은 생신은 아닌 것이다, 이렇게 보게 되겠고, 차라리 병진씨 같은 경우는 진진 두 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임수 자체가 묶여 있다 하더라도 진토 두 개를 얻었습니다. 금수운으로 가도 인성인 병화가 있고요. 목화운으로 간다 하더라도 진토 두 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무토가 수기가 좀 부족해서 문제가 된다 정도는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진씨 같은 경우에는 남자로 태어나든 또는 여자로 태어나든 가장 무난하게 제가 볼 수 있는 생시 중에 하나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겠고요. 정사시 같은 경우 태어나게 되면 이런 경우에는 인성을 받기 때문에 요거는 목화운으로 다시 가기보다는 금수운으로 향해서 수가 좀 살아나는 것이 필요하겠고, 무기미시도 일간이 왕해지기 때문에 금수운, 경신, 신유시가 태어나게 되면 이건 반대로 목화운으로 가는데, 신유시를 선택할 바에는 차라리 경신시를 택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시에 따라서 아들이냐 또는 딸이냐의 향배가 달라지기 때문에 똑같은 생시라도 경신시 같은 경우에는 저는 딸로 태어나는 것이 조금 더 바람직하고요. 정사시 같은 경우에는, 무오시 같은 경우에는 아들로 태어나는 것이 조금 더 바람직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